음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. 서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 바로 그 테이크오프 타이밍에 관한 글입니다. 제목이 재밌어요. 서핑 테이크오프 타이밍, 당신과 파도 사이의 릴레이 경주입니다. 서핑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. 막 파도는 저기서 오는데 마음만 급하고 이게 제대로 딱 올라서질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 아마 다들 좀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 글이 바로 그 과정을 육상 릴레이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파도가 첫 번째 주자고 서퍼인 당신이 두 번째 주자. 그리고 그 패들링을 시작하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바통 터치 지점이다. 뭐 이런 거죠. 비유가 상당히 괜찮은데요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서핑 테이크오프의 진짜 원리가 뭘까 한번 파헤쳐볼까요? 어떻게 하면 파도의 그 힘을 자연스럽게 뭐랄까 내 걸로 만들어서 보드 위에 탁 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저기 첫 번째 주자 파도 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자료를 보면 파도가 이렇게 해안으로 오면서 점점 높아지잖아요. 그 모습을 릴레이 첫 주자가 막판 스퍼트하는 거에 비유를 했네요. 네네,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. 그러니까 파도라는 게 그냥 물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이동하는 거거든요. 저 먼 바다에서부터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해안 가까이 오면서 실제 움직이는 힘,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마치 그 첫 주자가 온 힘을 다해서 다음 주자한테 넘겨줄 그 바통, 즉 에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파도는 당신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할 가장 좋은 순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. 와, 파도를 그냥 물결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주자로 생각하니까 이게 느낌이 확 오는데요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주자, 바로 우리 서퍼의 역할이겠네요. 이 자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타이밍인데 파도가 막 나를 덮치려고 할 때나 아니면 덮친 후에야 허둥지둥 패들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. 이 점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. 맞아요. 바로 그게 많은 초보 서퍼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이기도 해요. 보통은 뒤를 이렇게 휙 돌아보고 파도 온다! 눈으로 딱 보고 나서야 급하게 팔을 막 젓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래서도 말하듯이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. 비유로 치면 첫 주자는 이미 옆을 쌩 지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주자는 아직 가야 하나? 하고 있는 거죠. 그 손에 쥐어줘야 할 바통은 벌써 저만치 가버렸고 파도는 뭐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휙 앞서 나가버리는 거죠. 눈앞에서 버스 놓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? 진짜 공감되네요. 저도 예전에 파도 앞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있다가 파도가 휙 지나가 버려서 어찌나 허탈했던지. 그러고 보니 육상 400m 릴레이 보면 확실히 그렇잖아요. 두 번째 주자는 첫 주자가 저 코너 돌아서 자기 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슬슬 발을 떼기 시작하잖아요. 그쵸. 서서히 속도를 막 올리면서 들어오는 주자랑 속도를 딱 맞추고 아주 잠깐 같이 달리다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딱 바통을 주고받죠. 절대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가 받지 않아요. 움직이면서 받는 거죠. 네, 서핑도 정확히 바로 그 원리입니다. 이 글에서 설명하는 그 성공적인 테이크오프 과정을 보면 핵심이 바로 이 속도 맞추기랑 미리 움직이기에 있거든요. 몇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째는 파도가 당신 보드 꼬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기 시작하기 몇 초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서 앞으로 좀 나가고 있어야 돼요. 미리 속도를 붙이는 거죠. 둘째,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무작정 빨리 젓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파도의 속도에 맞춰서 내 패들링 속도를 점차, 근데 힘차게 높여야 해요. 파도랑 내가 거의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란히 달리는 상태? 그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셋째, 이렇게 파도랑 속도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팔 힘이 아니라 순전히 파도의 힘으로만 보드가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는, 뭐랄까 엉덩에서 살짝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딱 와요. 바로 그 순간. 그게 완벽한 바통 타치 순간이고 당신이 테이크오프 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. 그때 망설이지 말고 가슴 펴고 빠르게 일어서서 파도 위를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파도 힘을 못 받고 그냥 쑥 가라앉거나 파도 뒷구무늬에서 허우적거릴 거고요. 반대로 또 너무 일찍 패들링하면 아직 파도가 충분히 안 가파르니까 보드가 그냥 밑으로 쑥 빠져나가거나 앞에서 부서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.
근데 파도랑 정확하게 리듬을 맞춰서 속도를 딱 동기화하는 데 성공하면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게 그냥 놀랍도록 부드럽고 강력하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대요. 와, 진짜 잘 훈련된 릴레이 팀의 완벽한 바통 터치처럼요.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한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짜릿한 순간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전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파도가 가진 그 잠재적인 힘, 위치 에너지가 당신과 보드가 앞으로 팍 나가는 힘, 운동 에너지로 극적으로 딱 바뀌는 거죠. 단순히 내 팔 힘으로 막 낑낑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, 그 파도의 에너지를 직접 전달받아서 그 힘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바다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랑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제대로 타이밍 맞춘 테이크오프는 신기할 정도로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뭐랄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. 오, 내가 뭘 했지 싶을 정도로요. 막 애쓰지 않아도 파도가 알아서 나를 쓱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이죠. 사실상 파도가 거의 90% 일은 다 해주는 셈이니까요. 서퍼는 그저 정확한 순간에 탁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이 릴레이 경주 비유로 테이크오프 원리를 보니까 그냥 열심히 패들링 하세요. 이런 조언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이걸 듣고 계신 분들, 특히 서핑 배우면서 테이크오프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비유가 좀 더 뭐랄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조언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파도를 내가 막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, 아니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 이렇게 보는 대신에 나와 협력하는 파트너로 보는 거죠.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제발 파도가 당신 등 뒤에 와서 철썩 하고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. 그건 진짜 릴레이 주자가 바통 들고 오는 거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서 있다가 아, 내 차례 하고 뒤늦게 뛰쳐나가는 거랑 똑같아요. 당연히 놓치죠. 둘째,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를 그냥 멍하니 보지만 마시고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. 파도마다 속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얼마나 가파른지도 다 다르거든요. 그 파도가 가진 고유한 리듬과 에너지를 좀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파도와 함께 패들링을 시작해야 합니다. 셋째, 파도를 뒤에서 막 헐떡이면서 쫓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가오는 파도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이어받는다, 전달받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뭐랄까 춤을 추듯이 파도랑 호흡을 맞추는 거죠. 결국 서핑은 자연이랑 힘겨루기라는 게 아니라 자연과 아름답게 협력하는 것, 혹은 신나는 릴레이 경주다 이런 거네요. 파도가 첫 주자로서 멋지게 에너지를 쫙 모아서 달려오면 서퍼는 두 번째 주자로서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속도를 맞춰서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바통처럼 넘겨받아서 파도 위를 쫙 달리는 것. 와, 이 비유가 테이크오프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이 릴레이 경주 비유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? 혹시 서핑 배우시면서 왜 나는 맨날 파도를 놓치지? 도대체 언제 패들링을 시작해야 하는 거야? 하고 좀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비유가 그 막막했던 느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혹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? 복잡한 유체역학이니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 이런 설명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흥미로운 점은요. 이 비유가 단순히 이해를 돕는 걸 넘어서 우리가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파도를 계속 놓칠 때 나는 근력이 부족해서 그래, 팔 힘이 약한가 봐 이렇게 자책하기 쉽잖아요. 물론 기본적인 체력도 중요하긴 하지만요. 근데 이 비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실패의 원인이 단순히 내 안의 문제, 근력 부족 이런 게 아니라 외부 요인, 즉 파도와의 동기와 싱크로니제이션, 다시 말해 타이밍과 상호작용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. 이건 훨씬 건설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. 문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죠. 물론 실제 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훨씬 많아서 이 비유처럼 딱 떨어지진 않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자, 오늘은 서핑 테이크오프 타이밍을 릴레이 경주에 비유한 글을 통해서 그 핵심 원리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 본 게 아니라 파도라는 그 거대한 자연의 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, 그 정말 절묘한 타이밍의 중요성을
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. 서핑이 파도의 에너지와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서 동기화함으로써 그 힘을 활용하는 과정이라면 혹시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릴레이 경주의 타이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?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강력한 흐름이나 기회 아니면 뭐 변화의 물결 같은 것을 미리 딱 감지하고 거기에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잘 맞춰야만 제대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. 예를 들면 뭐 빠르게 진행되는 토론에서 핵심을 찝어서 발언할 타이밍을 잡는 거라든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그걸 포착하는 것 혹은 뭐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랑 완벽한 호흡으로 협업을 이뤄내는 그런 순간 같은 거요. 이 바통을 넘겨받는 지혜가 서핑뿐 아니라 당신의 삶 속 또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